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을 재면서 오늘은 또 얼마나 올랐을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만 내쉬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제가 지난 48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추운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당뇨와 평생 살다 죽어야 하는 운명인가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제 48년 의사 인생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합병증 공포에 잠 못 이루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절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절대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반드시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15년간 매일 약을 복용하던 한 환자분이 단 8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신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당뇨 인구는 놀랍게도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인 5명 중 2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당뇨 졸업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78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지난 48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의 완전한 회복을 도우며 당뇨 졸업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을 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받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여러분 몸 상태의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둘째, 마른 체형임에도 혈당이 높은 한국형 당뇨의 숨겨진 비밀과 그 해결법입니다. 셋째, 식후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졸음과 피로감의 진짜 원인인 혈당 급상승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만드는 3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다섯째,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하체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의사 인생 48년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반드시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아온 그 당화혈색소 수치는 여러분 몸 상태의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당화혈색소 수치 하나에 모든 것을 겁니다. 6.5%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심하고 7%를 넘어가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8년간 당화혈색소는 완벽했지만 몇 년 뒤 심각한 합병증으로 다시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혹시 같은 말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는 단지 독 안의 수위일 뿐 독 자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몸 상태를 알려면 반드시 3가지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열쇠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능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췌장, 즉 인슐린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합병증을 미리 예측하는 모세혈관 상태 검사입니다.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이미 막히거나 터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40대 중반 남성분이 있었는데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잦은 회식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를 6.3%로 아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아주 모범적인 환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제가 이 3가지 추가 검사를 제안했을 때 그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좋은데 굳이 비싼 검사를 더 할 필요가 있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췌장은 정상인의 3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최악이었고 모세혈관 검사에서는 이미 초기 망막병증의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그분의 몸속은 이미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진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급상승, 일명 혈당 스파이크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빨리 내리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극심한 졸음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만 재기 때문에 식후 혈당의 변화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당뇨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당뇨인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을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여드름이나 수면 장애,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관절염,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부터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불규칙한 식사, 과식, 당이 많은 음식 섭취, 수면 및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달콤한 시리얼이나 잼 발라진 식빵을 먹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김밥에 캔 커피를 곁들이거나 우유에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 먹는 식단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식후 급격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졸음,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고 이는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당뇨인에게도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뚱뚱하지 않고 오히려 말랐는데도 혈당이 높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양인의 당뇨와는 근본부터 다른 한국형 당뇨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혹시 같은 내용 또 반복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려야 여러분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라고 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하지 않는 배가 나온 비만한 몸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서양의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하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절반은 전혀 비만하지 않거나 오히려 저체중인 마른 당뇨 환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양의 치료법처럼 살을 빼라고 말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신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마른 체질인데 왜 혈당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혈당이 춤을 추니 먹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굶자니 여기서 살이 더 빠지면 정말 쓰러질 것 같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한국형 당뇨의 가장 근본적이고 슬픈 비밀은 바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가 작고 그 기능 또한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신체 조건이 동일한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췌장 크기는 평균적으로 12%나 더 작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무려 36.5%나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로 치면 경차 수준의 작은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처럼 대형 트럭처럼 음식을 먹고 달리려고 하니 엔진이 금방 과열되고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인에 비해 훨씬 젊은 나이에 훨씬 마른 체격으로도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번 당뇨가 생기면 췌장이 금방 지쳐버려 악화되기도 훨씬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마른 당뇨 환자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이나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췌장 기능을 더욱 망가뜨리고 근육을 소실시켜 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당뇨 발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라는 열쇠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이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부터 더욱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마치 문이 안 열리니까 더 세게 열쇠를 돌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당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허리 주변의 과도한 지방은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여러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이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식습관의 변화와 생활 스타일 변화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절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른 당뇨 환자들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면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약해진 췌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여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고추 같은 무전분 채소와 레몬,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이 좋습니다. 귀리, 퀴노아, 보리 등의 통곡물과 살코기, 콩류, 견과류도 효과적입니다. 연어, 정어리, 청어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선들은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베리류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한 식품과 무가당 요구르트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반면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과일 주스와 청량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빵과 면 등 정제 탄수화물 식품, 튀긴 음식, 초콜릿 같은 간식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근육이 저장한 포도당을 소비하게 하므로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당뇨 졸업을 위한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원칙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라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 동안은 맑은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저녁 공복 시간은 하루 종일 지친 여러분의 췌장이 비로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꾸준한 운동,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 이 창고의 크기를 늘려놓으면 식사 후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게 만들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늘 불안해하셨죠. 그런데 이 3가지 원칙을 딱 6개월만 지키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9.2%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 할머니가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달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서 이 달력에 직접 숫자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날 혈당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에 소주 11시 취침이라고 적으면 185가 나올 수 있고
저녁 6시 식사 후 4시간 공복, 8시 반에 30분 산책, 10시 취침이라고 적으면 115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혈당 달력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혈당 급상승을 막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제가 엉터리 정보를 퍼뜨린다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할 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방어막을 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부, 생선,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밥을 평소의 절반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소를 먼저 먹는 경우 식후 1시간 혈당이 73.8mg 정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식품들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발효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전환하는 소화효소를 억제해 혈당 상승을 방지해 줍니다. 땅콩버터 속 불포화지방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땅콩 속 단백질과 지방이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다만 땅콩버터는 하루 1에서 2스푼 정도만 드시고 설탕이나 소금, 보존제 등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오일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당 수치가 높은 식사를 해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급격한 혈당 수치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생산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식후 혈당이 250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 순서를 바꾸고 사과 발효 식초를 식전에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식후 혈당이 180대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50대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즐기면서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가베 시럽, 꿀, 흑설탕, 코코넛 슈가 등 비교적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단맛 식품들도 혈당 입장에서 보면 모두 똑같은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인공감미료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진짜 당분보다 혈당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하체 근육 운동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운동 얘기냐며 지루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당뇨 졸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근육 비율을 보면 상체에는 전체 근육의 30%, 하체에는 무려 7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체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전체 근육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전체 혈당의 60에서 70%는 근육으로 이동하는데 혈당의 주요 소비처가 바로 근육입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관리가 그만큼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되어 비만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자미근 운동의 특별한 효과입니다. 가자미근은 아킬레스건에서 시작해 종아리 전체를 가로질러 윗부분까지 이어져 있는 넓은 근육입니다.
실험 결과 3시간 동안 가자미근 운동을 진행한 사람들의 평균 혈당이 52%나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슐린 요구량이 60%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270분간 가자미근 운동을 진행해도 실험자들의 근육에 무리가 가거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운동과 달리 가자미근 운동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가자미근은 이런 독특한 특징 덕분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74세 정명희 할머니는 15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무릎이 안 좋아 운동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자미근 운동을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대에서 160대로 떨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운동 역시 어렵고 고통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는 벽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8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절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제가 근거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후회할 가장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당뇨 졸업 성공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69세 이재호 할아버지는 25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면서 하루에 4번씩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발가락 끝이 저려오기 시작해서 합병증에 대한 공포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후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발 저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나쁜 음식, 즉 설탕, 밀가루,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온갖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안 먹는 것이 당뇨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평생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 하체 근육 강화 운동,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순서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 밥은 평소의 절반만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구부정한 등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위치한 등 쪽 흉추 7번에서 8번 주변의 압박을 줄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약이라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내재된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반드시 당뇨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